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말의 뿌리가 된 역사적 유래와 함께 배우면 결코 잊히지 않는 내 지식이 됩니다. 그 대장정의 시작 1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각주구검. 배에 칼이 떨어진 자리를 새기고 칼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각주구검. 이 성어는 여시춘추 찰근편에서 유래한 고사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한 사나이가 강을 건너다 실수로 소중한 칼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단검을 꺼내 칼이 빠진 뱃전에 자국을 깊게 새기며 여기가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목적지에 닿아 멈추자 사나이는 자신이 표시해둔 뱃전 아래의 물속으로 뛰어들어 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이미 멀리 이동했지만 떨어진 칼은 강바닥에 그대로 있었으니 이를 본 사람들은 그의 융통성 없는 행동을 크게 비웃었습니다. 이 고사는 과거의 낡은 법과 제도로 현재를 재단하려는 정치적 경직성을 꼬집은 뼈아픈 비유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에 맞게 제도를 혁신하는 유연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각주구검. 변화를 모르는 융통성 없는 어리석음. 각주구검. 시대나 상황이 변했음에도 옛날의 방식이나 법칙만을 끝까지 고수하여 현실에 맞지 않게 미련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각주구검.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유연하게 사고하고 대처해야 하며 낡은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각주구검.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유비무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비무한. 이 성어는 유교 경전인 서경과 춘추시대 역사서인 좌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진나라 도공이 천하의 패권을 잡았을 때의 일화입니다. 진나라 도공이 정나라를 굴복시키자 보답으로 귀한 보물을 받았습니다. 도공은 공을 세운 신하 위강에게 보물의 절반을 나누어 주려 했으나 위강은 평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하며 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며 공손히 거절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유비무환은 단순한 재난 대비를 넘어선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기술의 급변과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 역량을 미리 쌓아두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조직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최고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방심하지 않고 다음 위기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성은 삶의 불필요한 고통을 걷어내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유비무한. 철저한 사전 대비. 유비무한. 평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위기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워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고통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유비무한. 안일함은 화를 부르고 철저한 준비는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입니다. 유비무한.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낭중지추. 이 고사성어는 사마천의 사기평원군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전국 말기 조나라의 평원군이 초나라의 구원병을 청하러 갈 수행원을 뽑을 때 모수라는 식객이 자진 추천합니다. 평원군은 그의 이름을 모르고 재능 있는 사람은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드러난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모수가 평원군께서 저를 주머니에 넣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넣어만 주시면 자루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재치있게 응수했고 결국 수행원으로 뽑혀 큰 활약을 펼칩니다. 낭중지추. 재능 있는 사람은 숨어 있어도 눈에 띈다. 낭중지추. 숨겨진 능력이 있다면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뜻이며 뛰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는다는 비유입니다. 낭중지추.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갈고 닦으면 언젠가 반드시 세상이 알아준다는 교훈입니다. 낭중지추.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용호상박. 용과 호랑이가 서로 맞붙어 싸운다. 용호상박. 이 성어는 원나라 때 나관중이 쓴 고전소설 삼국지 연의와 후대의 구전 설화 등에서 영웅들의 대결을 묘사하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초안지의 유방과 항우, 삼국지의 관우와 여포 등 막강한 힘을 가진 영웅들이 맞붙을 때 흔히 인용됩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용과 땅을 지배하는 호랑이의 기세가 충돌하여 한쪽이 압도하지 못하고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장면이 핵심입니다. 오늘날에는 단순한 물리적 싸움을 넘어 시장을 점유하려는 거대 기업 간의 경쟁이나 동시대를 풍미하는 천재 라이벌들의 대결을 상징하는 현대적 비유로 확장되어 쓰입니다.
진정한 강자의 대결은 서로의 한계를 시험하며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경쟁의 숭고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용호상박, 막상막하의 승부. 용호상박, 힘이나 실력이 비슷한 두 강자가 승패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용호상박, 진정한 강자들의 대결은 승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으며 서로의 기계가 팽팽히 맞선다는 교훈입니다. 용호상박,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등가교환, 가치가 같은 것끼리 서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등가교환, 일본 만화가 아라카와 히로무의 작품 강철의 연금술사, 2001년 연재 시작에서 연금술의 기본 법칙으로 등장한다. 작품에서 인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을 수 없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가치의 것을 지불해야 한다. 그것이 연금술에서의 등가교환의 원리다라는 대사로 표현되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공정거래나 희생과 보상의 철학으로 확장되었다. 등가교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동등한 가치의 것을 희생하거나 대가로 치러야 한다. 등가교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동일한 수준에서 거래되는 경제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등가교환,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등가교환,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마이동풍, 말의 귀를 스치는 동풍. 마이동풍, 이 성어는 당나라의 대신 이백의 시 다방시비 한 야독자교에서 유래했습니다. 춘풍이 말의 귀를 스쳐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구절이 그 시작입니다. 당시 당나라 조정은 재능 있는 인재들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소외받던 시기였습니다. 이백은 세인들이 고결한 시인의 마음이나 옳은 소리를 듣고도 마치 말의 귀를 스치는 봄바람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며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마이동풍은 단순히 듣지 않는 것을 넘어 소통이 단절된 현대 사회의 병폐를 꼬집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 타인의 가치 있는 제언을 무시하는 태도는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건성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헤아려 삶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마이동풍, 타인의 충고나 의견을 무시함. 마이동풍,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이동풍, 타인의 진심 어린 조언을 수용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마이동풍,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사필기장,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사필기장, 이 성어는 특정 사건보다는 유교적 권선징악의 핵심 가치를 담은 동몽선습 등에서 강조되며 정립되었습니다. 올바름이 끝내 승리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선포합니다. 고전 속 수많은 인물은 모함과 역경에 처하곤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거짓과 술수가 득세하여 진실이 가려지는 듯 보이나 시간이 흐르면 감춰졌던 악행은 드러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우주의 섭리가 혼란을 극복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인과응보의 과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가짜뉴스와 불공정이 기세를 떨칠 때가 있으나 결국 사회적 자정작용을 통해 상식과 정의가 승리합니다. 이는 정직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세상의 이치는 굽이칠지언정 결국 바른 길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당장의 손익에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정의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최종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사필기장, 정의는 마침내 승리한다. 사필기장, 살아가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불의가 판을 치는 부조리한 상황을 겪더라도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순리와 정의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사필기장, 당장 눈앞의 결과가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양심과 정직을 지키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교훈입니다. 사필기장,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결초보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결초보은, 춘추시대 문헌인 춘추좌시전에서 유래했습니다. 진나라의 윗관은 병든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할 때 내린 첩을 순장하라는 유언 대신 평소에 온전한 뜻을 받들어 그녀를 개가시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위과가 전쟁터에서 강력한 적장 두 해와 싸우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나 전장의 풀들을 서로 묶어 놓았습니다. 적장의 말이 이 풀에 걸려 넘어지면서 위과는 승리하게 되는데 그날 밤 꿈에 노인이 나타나 자신이 위과가 구해준 서모의 아버지이며 그 은혜를 갚은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이 일화는 진실한 배려와 생명 존중의 가치가 시공간을 초월해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인과응보를 상징합니다.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도 이해관계를 떠난 선행이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강력한 힘이 됨을 시사합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은총이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의지는 반드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돌아온다는 것이 이성어가 관통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결초보은. 죽어서도 잊지 않는 보은. 결초보은. 죽은 뒤에라도 잊지 않고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음을 의미합니다. 결초보은. 타인에게 입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결초보은.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이심전심.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심전심. 불교 선종의 역사를 기록한 전등록에서 유래했습니다. 부처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진리를 제자에게 전하는 결정적 순간을 상징하는 성어입니다. 영산회상에서 석가모니가 말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자 수많은 제자 중 오직 가섭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를 염화미소라 부르며 복잡한 문자나 언어를 거치지 않고 스승의 마음이 제자의 마음에 그대로 각인되는 영적 교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현대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의중을 꿰뚫어보는 깊은 공감대를 뜻합니다. 화려한 수식어보다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때로는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더 강력한 힘이 됨을 시사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입술이 아닌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신뢰가 쌓일 때 비로소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일심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혜를 줍니다. 이심전심. 무언의 소통과 공감. 이심전심.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나 느낌이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이심전심. 진정한 소통은 거칠의 말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입니다. 이심전심.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지록이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긴다는 뜻입니다. 지록이마. 중국 역사서 사기의 진시황봉기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재상조고의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아들 호해가 이대 황제가 되자 환관조고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신하들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조고는 황제에게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와서는 폐하, 좋은 말을 바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제는 어이가 없어 이것은 사슴인데 왜 말이라고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고는 신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라고 말했고 조고의 힘이 두려웠던 신하들 중 상당수가 틀림없는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수만이 사슴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조고는 나중에 그들을 모함하여 처형했습니다. 이는 조고가 반대파를 제거하는 계략으로 결국 진나라의 멸망을 앞당겼습니다. 지록이마. 권력을 이용한 진실 왜곡. 지록이마.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휘두르거나 억지를 부려 상대방을 강제로 굴복시키고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록이마. 권력에 아첨하여 진실을 외면하는 풍토는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지록이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